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홍희여수 선생님의 개인전 휑 추푸를 기획한 아르코미술관 김미정 큐레이터입니다. 휑추푸는 12월 17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연기되어 이에 먼저 영상으로나마 전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르코미술관은 2000년대 중반부터 동시대의 예술적, 사회적 의제를 작품에 반영하는 작가를 선정하고 신작을 지원하는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또한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올해 작가를 선정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40대 이상의 한국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인지와 이를 통해 재해석할 수 있는 작가의 발굴이었습니다. 더불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크게 변화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을 예술을 통해 읽어내는 작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홍희연숙 작가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홍희연숙 작가는 1988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계신데요. 1995년에는 지금은 아르코미술관이지만 당시에 문예진흥원이었던 이곳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셨던 인연이 있기도 합니다. 폐경, 북가자 엘레지 등 남성 중심적이고 거대 서사로 채워진 공간의 저항, 수행하는 신체를 보여주었던 작가는 동료 작가와 연구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작가로서의 스펙트럼 또한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그간 환경과 생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홍희연숙 작가는 이번 아르코미술관에서의 휑추푸를 통해 비인간 동물과의 공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휑추푸라는 제목의 의미를 궁금해하실 텐데요. 작가는 이 단어를 듣고 고래가 휑 하고 날아가 추푸하고 수면에 부딪히는 걸 상상했다고 합니다. 사실 추푸라는 단어는 남아메리카 토착민의 언어인 케추아어로 수면의 동물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숲은 살아있다 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제목에 의태어, 의성어를 사용한 이유는 인간의 언어는 각 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체계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는 도리어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시는 이처럼 인간의 한정된 언어가 아닌 열린 소리를 통해 비인간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강조합니다. 즉 전시는 인간 아닌 동물, 자연과 자연 아닌 것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를 벗어나 공생의 숙명을 안고 있는 서로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고 인지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작가는 인간이 배척하는 존재들에게 강탈했던 감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며 인간을 벗어난 새로운 공생체에 대한 상상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전시장에서 처음 만나실 작품은 8마리 등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컴컴한 공간에 놓인 작은 뗏목 형태의 설치물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미술관에 방문할 때 그곳에 보고 읽을 것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게 되지만 작가는 오히려 이 공간을 시각적으로 비우되 다른 감각을 사용하여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시각적인 것 대신 청각으로 먼저 공간을 감지하게 됩니다. 어두운 공간에는 총 8종의 8마리의 고래의 소리가 재생되며 관객은 그 소리의 진동과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고래에게 있어 목소리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고래는 음파가 사물에 부딪히는 것을 감지하여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위험물의 거리를 인식합니다. 약 13분 정도 되는 이 작품에는 인간의 청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들을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너른 바다를 함께 유영하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그저 소리로만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시장에 놓인 뗏목 형태의 설치물은 홍희연숙 작가의 방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되었는데요. 이곳에 앉거나 누워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언어에 집중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질 즈음 만나실 다음 작품은 각각의 이어도입니다. 이 작품에서 4개의 모니터 중 2개의 화면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CCTV가 재생되고 다른 2개의 모니터에는 각각 논에서 헤엄치는 작가의 모습을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 촬영된 바닷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도는 제주도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이면서 날씨 상황과 생태 환경을 연구하는 기지가 있는 곳이자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기도 합니다. 즉 바다는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지역의 경계이자 미지의 생물이 살아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4개의 화면에 나오는 서로 다른 바다는 관객이 가까이 다가가면 선명하게 들리는 다이버의 깊은 숨소리와 연결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홍희연숙 작가의 전작과 신작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전체 작품 세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작가의 전작들을 조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섹션을 조성했고 각 작품 및 자료들을 분류해 4개의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성이자 기획자이자 작가인 홍희연숙의 여러 활동들을 살펴보는 나, 여성, 가족, 공동체. 작가의 동명의 책에서 제목을 따온 개인전 등 관련 자료를 아카이브한 금성까지 왕복 달리기. 작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록을 담은 전시장 아닌 곳에서 공공미술의 기억. 마지막으로 생태와 관련된 작가의 기획 및 프로그램 등을 모은 같이 나눠 먹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작품은 신작인 석광사 근방입니다. 석광사는 가련동에 있는 산신각인데요. 산신각은 우리가 아는 일반 절과 다르게 산신과 호랑이를 모시는 전각입니다. 그리고 가련동은 곧 재개발되어 기존의 모습이 사라질 지역이고 여느 동네처럼 이곳에도 수많은 길고양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고양이과임에도 호랑이는 영물이자 영성의 존재로 추앙받지만 길고양이는 누군가에게는 혐오의 대상으로 누군가에게는 애정의 눈길을 동시에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갑니다. 이 공간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은 사라져야 될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과 길고양이 그리고 석광사의 호랑이와 산신은 모두 같은 삶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산신각의 호랑이상과 고양이들에게 조심스레 다가가기도 하고 날아올라 함께 살고 있는 동네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작가는 고양이들이 살아가는 지붕 위로도 올라가 보고 그들의 움직임에 몸을 맞추면서 인간, 비인간 동물, 자연이 함께 쌓은 시간이 사라질 공간을 바라봅니다. 다음 신작은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스크린을 매개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접촉의 완벽한 대안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예술작품은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감각을 습득하는 경험의 기회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예술가들은 어떻게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해야 할까요? 이는 비단 예술가에게만 주어진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얼굴 쪽으로 내려와요. 얼굴 양쪽 눈 사이에 미간이 있고 바로 아래 부처님의 오뚝한 콧등이 있죠. 아이고, 이 콧등이 꽤 넓게 깨졌나 봐요. 얼핏 봐도 40-50cm 이상? 거기서부터 옷주름이 시작돼서 홍희연숙 작가는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에서 거대한 크기와 상징성 때문에 한눈에 담기도 어렵고 만지기도 어려운 보물 제215호인 북한산 승가사의 마애불을 카메라를 통해 천천히 훑습니다. 그리고 마치 ASMR처럼 마애불의 모습과 그 촉감에 대한 작가의 감상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관객은 화면 너머에 존재하는 만질 수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대상과의 접촉을 상상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비인간을 포함한 배척당하는 존재들과의 공생을 꿈꾸는 홍희연숙 작가의 전시는 전에 본 적 없는 뉴노멀의 시대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동반된 움직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기도 합니다.